68세의 봄날, 이제 와서 사랑이라니?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요? 환갑이 한참 지난 나이에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차리라고. 그게 네 엄마한테 할 소리니. 내가 너희 아빠 떠나보내고 10년을 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도 없다는 거니. 엄마가 정말 그 남자랑 결혼하시면 저희는 이제 엄마 안 보고 살 거예요. 그래, 앞으로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찾아서 살 거야.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68세의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을 막아서는 자식들. 과연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회상과 현재의 시작. 그 사람, 정말 좋은 분이에요. 복지관 화장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중얼거렸습니다. 68살의 제가 이런 설렘을 느낄 자격이 있을까요?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83년 봄, 23세 저는 시내 최고급 양장점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손님들의 치수를 재고 있었습니다. 저 와이셔츠 맞출 수 있을까요? 수줍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더니 키 큰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죽은 제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죠. 당신 손이 참 예쁘네요. 치수를 재는 제 손을 보며 그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얼굴이 붉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그는 매주 가게에 들렀어요. 와이셔츠를 한 벌 또 한 벌. 옷장이 터질 것 같다며 어머님이 걱정하실 정도였다고 나중에야 말해주더군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은행원이었고 저는 결혼하고도 한동안 양장점을 다녔죠. 준호가 태어나고 이어 미연이와 수연이까지 우리 부부는 3남매를 키우며 행복하고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여보, 나 지점장 됐어. 어느 날 남편이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소박한 치킨과 맥주로 축하했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IMF가 터졌습니다. 남편은 부실 대출건으로 책임을 지고 은행을 그만두게 됐죠. 그때부터 우리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여보, 못난 남편이라서 미안해. 시리에 빠진 남편을 위해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시장에서 옷 수선을 하며 새아이를 키웠죠. 남편도 곧 작은 문구점을 차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미연이는 대학에 들어갔고 준호는 고등학생, 수연이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여보, 나 가슴이 찌르는 듯이 아픈데 라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남편이 있는 문구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응급실에 실려간 뒤였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그렇게 갑자기 남편의 마지막 모습도 못 보고 남편은 저를 떠나갔습니다. 10년의 공백 그리고 새로운 시작.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철저히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문구점을 정리하고 받은 보험금으로 미연이 대학 등록금을 해결했고 준호의 자격증 학원비도 됐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하고 이제 그만 쉬세요. 하지만 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옷 수선집에서 시작해서 여성 의류 도매 사업으로 형편이 나아지면서 막내 수연이를 미국 유학까지 보냈죠.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습니다. 미연이는 대기업 부장님과 결혼해 강남에 살고 준호는 무역회사를 차려 번듯한 사장님이 되었고 수연이는 미국에서 교수로 자리를 잡았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순자 씨, 우리 교회 권사님이 혼자신데 주변에서 재혼 자리를 주선하기도 했지만 전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선을 봐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그렇게 말하곤 했죠. 작년 겨울 특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는 일이 잦아졌고 가끔은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죠. 이게 아마 우울증 초기 증상일까요? 넓은 집에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고통은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거예요. 여보, 나 너무 외로워. 텅 빈 집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던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게시판에서 시니어 댄스 교실 포스터를 보게 됐습니다. 김순자, 너 요즘 우울증 온 것 같아. 이거 한번 해보자. 오랜 친구 영숙이가 저를 끌다시피 했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처음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야, 죽은 사람 살리는 건 못해도 산 사람 웃게는 할 수 있잖아. 영숙이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첫 수업날 복지관 강당은 저 같은 할머니들로 가득했습니다. 다들 어색하게 서 있는데 단정한 정장 차림의 키 큰 신사가 단상에서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댄스 교습을 맡게 된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을 처음 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선생님 성함은 박상현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보아요.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설렘의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박상현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김순자님, 그 동작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선생님이 다가와 동작을 가르쳐 주실 때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순자야, 너 얼굴이 빨개졌어. 영숙이가 놀리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랜만에 운동해서 그런 거지. 괜히 얼굴을 가리며 변명했죠.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캔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운동 후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좋죠. 박상현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았습니다. 순자님, 혹시 무용 배우신 적 있으신가요? 동작이 참 자연스러우세요. 아니요. 그냥 양장점에서 일할 때 재봉틀 밟던 리듬 때문인가 봐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해가 저물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자식 키우며 고생했던 이야기.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었는데 저도 3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내는 암 투병 중에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죠. 마지막까지 여보, 나 때문에 힘들죠? 하면서 제 걱정만 하곤 했었죠. 선생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수업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거울 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옷장 속 오래된 원피스도 꺼내 입어보게 됐죠. 어머, 순자야, 너 오늘 립스틱 발랐니? 영숙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냥 기분 전환 삼아. 괜히 부끄러워졌습니다. 매주 수업이 끝나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커피를 마시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순자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나요? 근처에 좋은 음악회가 있는데 비밀스러운 데이트와 설레는 나날들. 토요일 오후 2시 구립문화회관. 처음으로 선생님과 복지관 밖에서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내가 너무 일찍 왔나 생각하면서 공연 시작 30분 전부터 와서 서성이고 있는데 저보다 선생님이 더 일찍 오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자 씨, 여기요. 꽃 한 송이를 들고 계신 선생님. 남색 정장이 참 잘 어울리시더군요. 선생님, 이건 저를 위한 건가요? 네, 순자 씨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선생님이 주신 꽃은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어버이날도 아닌데 카네이션이라니 의아하게 생각했죠. 순자 씨, 이 꽃은 제가 키우는 화단에서 피운 거예요. 아침 일찍 돋아난 새순을 보면 순자 씨가 생각나더군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솔직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클래식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어두운 객석에서 울리는 피아노 선율이 제 심장 소리와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옆을 보니 선생님도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손끝이 살짝 닿는 순간 전기가 통한 것처럼 놀랐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순자 씨, 네, 손 잡아도 될까요? 70이 다 되어가는 두 사람이 카페 한켠에서 떨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첫사랑의 설렘이 이런 걸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데이트는 계속됐습니다. 영화도 보고 공원도 거닐고 가끔은 시장 구경도 했죠. 순자 씨,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요. 정말요? 선생님, 제가 담근 김치로 끓여드릴 수 있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균열의 시작, 자식들의 의심.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둘째인 미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비싼 건강식품 세트가 들려 있었죠. 엄마, 요새 피부가 좋아지셨어요. 미연이가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운동을 좀 하니까 그런가 보다. 운동이요? 엄마가 무슨 운동을? 그때였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댄스화가 미연이 눈에 띈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 그게 바로 그 순간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문자는 선생님이 보내신 거였고 오늘 수업에서 순자 씨 춤추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내일도 뵐 수 있겠죠?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연이가 휙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엄마, 문자 보낸 이분이 누구세요? 미연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게 복지관에서 댄스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엄마, 설마 이 할아버지랑 만나는 사이세요? 미연이가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연아, 이건 엄마, 이런 상황이 믿을 수가 없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엄마가 이럴 수가 있어요. 미연아, 들어봐. 엄마도. 됐어요, 엄마. 오빠와 얘기해 볼게요. 미연이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장남인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미연이한테 전화 받았는데 복지관에서 무슨 남자를 만나셨다고. 준호야,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 생각은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한숨만 나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미연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준호도 함께였죠. 어머니, 저희가 알아봤어요. 준호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박상현이라는 사람, 알고 보니 대기업 임원 출신이래요. 근데 왜 복지관에서 댄스 강사를 하겠어요? 깊어지는 의심, 커지는 상처. 어머니, 이런 분들 요즘 많아요. 재산 있는 노인들 노린다는. 미연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을 모욕하는 미연이의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 입 다물라며 처음으로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지금 저에게 소리 지르신 거예요. 그래, 소리 질렀다.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그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소년소녀 가장아이들 식사도 챙겨주시고 수업 끝나면 연세 드신 분들 버스 타는 것까지 챙기시는 분이야. 니들이 함부로 말해도 되는 분이 아니라고. 어머니, 그게 다 연기일 수 있잖아요.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 남자분과 만나는 동안에 아버지 산소에는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이제는 아버지에 대해 잊으신 건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남편 산소에 매주 가던 제가 언제부터인가 발길이 뜸해진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난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 순자야, 넌 아직 젊어. 나 없으면 내 인생 살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엄마, 그게 이런 뜻이었을 것 같아요. 미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영숙이가 서 있었어요. 순자야, 큰일 났어. 영숙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그래? 박 선생님이 쓰러지셨대.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아까 아침 수업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시더니 저도 모르게 현관문을 향해 달려나가려는데 미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어디 가시려고요? 난 가봐야 해. 안 돼요. 이러시면 더 이상 엄마 안 볼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미연이의 손을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식에게 거친 행동을 한 거예요. 위기와 예상치 못한 반전.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한 걸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숨을 헐떡이며 지나가는 간호사를 붙잡고 박상현 환자분 어디 계시냐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돌아보니 선생님이 멀쩡히 서 계셨습니다. 어머, 선생님 괜찮으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의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자 씨, 제가 걱정을 끼쳐드려서. 아니에요. 선생님, 무슨 일이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심장 쪽으로 만성적인 질환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술이 필요한가 봐요. 다음 주에 심장 수술 날짜 받고 치료하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심장병으로 떠났던 기억이 순식간에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순자 씨, 울지 마세요.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위험한 수술은 아니에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미연이와 준호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선생님을 발견한 준호가 선생님을 차갑게 부르며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어머니 이용해 먹으려고 이런 쇼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박상현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호야, 너 이놈, 선생님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 복도 저편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박 선생님을 향해 급하게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민서가. 두 분이 서로 부자관계이신가요? 미연이가 물었습니다. 예, 저는 이분의 아들입니다. 현재 이 병원 심정외과 과장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김순자 여사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순간 저를 포함해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심장 수술을 받으셔야 해서 제가 있는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럼 정말 아프신 거예요? 장남인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드러나는 진실, 마주하는 현실. 아버님은 3년 전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계속 우울증을 앓으셨어요. 그러다 복지관에서 댄스를 가르치시면서 처음으로 웃음을 되찾으셨죠. 특히 여사님을 만나신 후로 웃음이 끊이질 않으셨는데 오늘 갑자기 복지관에서 통증으로 힘들어 하셨다길래 미뤘던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박상현 선생님이 민석의 말을 끊으셨습니다. 순자 씨,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사실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건네받은 사진을 보니 40년 전 제가 다니던 양장점 사진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양장점에서 일하시던 순자님을 멀리서 바라만 보다가 끝내 인사도 못 드렸었죠. 그럼 선생님, 설마. 네, 전 그때부터 순자 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지나치면서 인사도 못 드리고 그러다 순자 씨가 은행 다니던 직원과 결혼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얼마 후 결혼을 했죠. 미연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40년 동안 우리 엄마를 좋아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마음속으로만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제 아내도 다 알고 있었어요. 제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보, 이제 그분을 찾아가 봐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40년이란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저를 생각하고 계셨다니. 그때 선생님 아들이 선생님 팔을 끌며 아버지 이제 검사받고 입원하셔야 해요. 이렇게 선생님은 입원실로 들어가시고 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채 애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병원에서 필요할 만한 생필품을 챙기고 선생님이 즐겨 드시는 음식을 준비해서 그 다음 날부터 병원에 매일 병문안을 가게 되었어요. 병원 저녁 식사 드시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집에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제 손을 붙잡으시면서 순자 씨, 수술만 끝나면 제대로 청혼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음의 변화, 이해의 시작.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선생님의 수술 날짜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장남 준호와 둘째인 미연이가 찾아왔더군요. 엄마,
오늘 그때 병원에서 배웠던 선생님 수술날이라서 저희가 모셔다 드리려고 왔어요. 엄마 괜히 마음 진정 안 돼서 가다가 쓰러지실까 봐서요. 그리고 그 선생님과 아드님도 괜찮으신 것 같고요. 드디어 우리 애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더군요. 불안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같이 마음에 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선생님에게 수술 잘 받으시라고 인사를 하였고 저는 선생님 손을 꼭 잡으며 기운내고 다시 보자며 울먹였습니다. 그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박상현 환자분,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십니다. 순자 씨,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꼭 돌아올게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 내내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미연이와 준호도 함께였죠. 엄마, 미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엄마 마음을 이해했어야 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우린 그저 우리 생각만 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준호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희는 각자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면서 어머니의 행복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 외과 과장이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의식을 찾으셨는데 계속 여사님만 찾으세요. 병실에 들어가 보니 선생님이 희미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순자 씨, 와주셨군요. 당연하죠.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어요. 이제 제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선생님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안 돼요. 아직 몸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면 간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침대에 앉으셨습니다. 생명을 건 청혼. 순자 씨, 선생님이 떨리는 손으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40년 전에 준비했던 겁니다. 네, 그때 양장점에서 처음 배웠을 때부터 준비했던 반지예요. 하지만 전 용기가 없었죠. 순자 씨의 행복을 빼앗을까봐. 그래서 가슴에만 품고 살았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연이와 준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민석 과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이 지나고 이제야 이 반지를 건넬 수 있게 되었네요. 늦었지만 순자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아버님, 안 돼요. 지금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여사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나가 계세요. 민석 과장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잠시만. 순자 씨 대답을 들어야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알겠어요, 선생님. 우리 앞으로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세요. 간호사들이 달려들었고 저는 병실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엄마, 미연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살아계셔야 해요. 이제 막 시작하는 건데. 준호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시간 후 민석 과장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괜찮으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안정을 찾으셨어요. 아버님이 의식을 되찾으셨는데 계속 김순자 여사님을 찾으십니다. 회복과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병실에 다시 들어섰을 때 박상현 선생님은 약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옆에서 잘 돌봐드릴 거예요. 그때 미연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이제 앞으로 이렇게 불러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너무 큰 실수를 했네요. 이런 진실된 사랑을 오해하고.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어머니 재산을 바라보고 접근하신가 해서 선생님을 의심했는데 정작 선생님은 40년을 한결같이 어머니를 사랑하셨다니.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국에서 급히 날아온 셋째 딸 수연이었습니다. 언니한테 전화 받고 바로 왔어요. 박상현 선생님, 정말 우리 새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수연아. 제가 당황해서 말을 못 잇는데 수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엄마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게.
아빠도 하늘에서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선생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순자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때 민석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아버님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고 계세요. 이런 게 바로 사랑의 힘인가 봅니다.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실 안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미연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선생님 퇴원하시면 우리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어요. 자식들의 깜짝 선물. 2주 후 박상현 선생님이 퇴원하시는 날, 미연이가 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습니다. 엄마, 잠깐만 눈 감고 계세요. 차가 멈추고 누군가 제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이제 눈을 떠보세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복지관 강당이었는데 꽃으로 가득 장식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 뭐야? 강당 한가운데는 하얀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복지관 할머님들이 모두 예쁜 드레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순자야, 드디어 왔구나. 영숙이가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때 피아노 앞에 박상현 선생님이 앉으셨습니다. 아직 수술 자국이 채 아물지 않았는데 순자 씨를 위한 곡입니다. 선생님의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미로운 컨트리풍의 발라드 팝송.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아버님이 매일 밤 연습하셨어요. 민석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퇴원하시자마자 피아노부터 찾으셨죠.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장남인 준호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제 곧 새아버님이 되실 박상현 선생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봐주세요. 스크린이 내려왔고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순자야, 영상 속에서 제 이름을 부른 사람은 돌아가신 남편이었습니다. 미연이가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에게 전할 말씀을 찍어두셨나 봐요. 우연히 옛날 비디오 테이프에서 발견했어요. 하늘에서 온 축복. 순자야, 내가 이런 걸 남기는 이유는 널 위해서야. 내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거든. 난 당신이 나와 우리 가족만을 바라보며 혼자 희생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그만큼 고마웠고 고생만 시켜서 미안했어. 하지만 순자야, 내가 없는 세상에서 넌 반드시 행복해야 해. 만약 내가 죽은 후에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다면 그건 내가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일 거야. 부디 그 사랑을 피하지 말아줘. 그리고 준호, 미연이, 수연아, 너희 어머니의 행복을 지켜주렴. 그게 바로 나를 기쁘게 하는 거란다. 영상이 끝나고 강당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빠, 미연이가 흐느꼈습니다. 아빠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의 앞날을.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박상현 선생님도 피아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이건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아빠가 주신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런 날이 오면 엄마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우리가 함께한 30년이 너무나 행복했어. 당신이 있어 내 인생은 완벽했어.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소. 새로운 봄이 찾아오면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당신의 가슴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시오. 나는 늘 당신 곁에서 당신의 행복을 지켜볼 테니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두 번째 인생의 시작. 편지를 읽는 제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때 박상현 선생님이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순자 씨,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셨습니다. 이제는 정식으로 청혼드려도 될까요? 선생님이 한쪽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아직 수술 부위가 걱정스러워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이 정도쯤이야. 복지관 할머님들이 어서 받아요. 우리 순자가 신부가 된다 하며 환호성을 지르셨습니다. 미연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하셔야 해요. 그게 아빠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대답에 강당이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때 민석 과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새로운 부부를 위한 특별한 축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튼이 열리자 복지관 할머님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영숙이의 구령에 맞춰 할머님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셨어요. 그건 바로 박상현 선생님께 배운 그 춤이었습니다. 어르신 중에서 한 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 복지관 노인들이 선생님 병원 계시는 동안 열심히 연습했어요. 인생의 새로운 봄날, 한 달 후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는 미연이가 고른 거예요. 엄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예요. 수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준호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상현 선생님은 제가 본 중에 가장 멋진 모습이셨습니다. 까만 턱시도를 입으신 모습이 젊은 신랑 못지않았어요. 결혼 행진곡이 울리고 미연이가 오른쪽, 준호가 왼쪽, 수연이는 뒤에서 제 드레스 자락을 들고 저는 세 자녀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제단 앞에 서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다 하였으니 이 두 분의 봄날을 축복합니다. 서로의 손을 잡았을 때 박상현 선생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40년의 기다림, 이제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복지관 할머님들이 부르는 축가가 울려 퍼졌고 하객들의 축복 속에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교회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 같았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무지개가 걸려 있었어요. 남편이 보내준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나 정말 행복해질게요. 마지막 이야기. 이제 저는 지금의 남편인 선생님과 함께 매일 아침에 산책을 나갑니다. 손을 꼭 잡고 걸으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이야기하죠. 당신이 양장점에서 일할 때 매일 지나치면서도 말 한마디 못 걸었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손잡고 있다니. 복지관에서는 이제 우리가 함께 댄스 수업을 가르칩니다. 저보다 더 늦게 시작하신 80대 할머님도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못할 게 없나 봅니다. 자식들도 달라졌어요. 미연이는 매주 일요일이면 새로 생긴 아버님 손잡고 등산을 가고 준호는 퇴근길에 들러 아버님과 바둑을 두고 가네요. 수연이는 미국에서 손주 사진을 보내오며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민석이도 이제는 친아들처럼 되었어요. 제가 병원에 검진이라도 가게 되면 민석이가 특별히 챙겨주고 건강관리 상담도 꼼꼼히 해준답니다. 저를 처음에 복지관으로 이끌었던 오랜 친구 영숙이는 만날 때마다 제가 부럽다고 합니다. 나도 이제 복지관 가서 배우자 구해야겠어. 농담 섞인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매달 음력 보름이면 우리 부부는 꼭 남편 산소를 찾아갑니다. 박 선생님이 먼저 절을 하시고 이야기를 건네십니다. 형님, 순자 씨는 제가 잘 모시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면 돌아가신 남편이 하늘에서 저를 미소 지으며 바라보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인생의 봄날은 마음이 허락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늦은 사랑의 설렘을 느끼고 있을 테죠. 부디 여러분의 봄날도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